우리 동포들은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그것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 할아버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아마도 우리 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공부하러 오셨대요. 네, 공부를 하러 일본에 오셔서 그래도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계속 젊으신 나이에 일을 하셨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먼저 그 우리 동포들은 항상 시모노세키로 들어오거든요. 네, 시모노세키로 오셨다가 그 할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일본의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데요. 그거 다 우리가 입수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일본에 건너오신 시기로부터 그 서류를. 네, 그것을 보게 되면 시모노세키에서 그냥 치바로 가셨어요. 도쿄 옆에죠. 그래서 거기서 도쿄나 칸토 쪽에서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교토에 오셔서 네, 그래서 교토에서 저는 출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고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당시는 우리 제일 동포들 중에서는 거의 다 남자들은 일본 학교에 다 보내서 그래서 여성들은 조선 학교에 보낸다 이런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아남자면 남자들은 일본 사회에 적응을 해서 일본 지식을 습득을 해서 일본에서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본 학교로 보낸다. 근데 여성들은 그래도 민족의 전통이나 풍습 그런 것을 네,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조선학교에 보내는 그런 스타일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마인드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남자만이니까 뭐 무조건 일본 학교 보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님은 일본 학교는 초등학교까지 일본 학교 다녀서 중학교부터 조선학교 가셨는데요. 그때 감동이 너무 크셨대요. 일본 학교에서는 아주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선학교 가보니 우리 동포들뿐만 거기서 있고 다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무조건 아이는 조선학교 보내겠다. 그래서 뭐 이혼하겠다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뭐 우리들을 조선학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제가 살았던 지역이 우리 동포들과의 그런 소통이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뭐 제1 동포다는 그 일본 사회에서 이 이질감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조선학교에 다녀서 조선 대학교까지 다녀서 졸업을 한 후에 그 이런 동포 민족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 그때 뭐 저는 조선학교 다녀서 공동체에서 자랐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거나 또 뭐 조선학교나 또 뭐 한국계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 사회의 차별을 바깥에 나가니까 알게 되죠.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를 알게 되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차갑고 또 뭐 그 역사적인 뿌리를 망각하고 있고 네,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예,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졸업한 후에는 원래 같으면 조선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도 네, 대학에서는 공부 열심히 했지만 네, 그때까지의 선조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교원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일본의 평론이나 그런 인권 활동 그런 네, 생각보다는 네, 우리 동포들의 그 대학 시기에 생각을 하게 된 소외되어 있는 동포들 그래서 우리가 네, 제가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편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유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의사로 이 초라한 집들이 있는 우토로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짓고 산다.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꿈꾸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이 왜 여기까지 이 마을을 지켜냈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간다면 내 마음으로 나가지 니네들이 나보고 왜 나가라고 해. 이런 것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도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굳건한 힘이 되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유를 건드렸을 때의 사람의 분노나 그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이 아주 여기는 아주 센 마을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지만 내가 떠나게 되면 우리 고생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 마을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할머님들 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우토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서 살 수가 있었던 거다. 우토로는 초라하고 정말 힘든 마을이었지만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었던 마을이다. 이런 네,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 그것이 하나로 결집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뭐 평화운동, 뭐 역사 바로잡기나 그런 것을 하시는 시민들 엄청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제일 동포 역사 이렇게 하면은 양심적인 일본 사람일수록 일본 사람으로서의 책임, 그 무게, 그래서 아픔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고 슬프고 하는데 여기는 그것을 이겨낸 시민들의 실천이 있고 함께한 일본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있어야 될 자기들이 지향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있으니 일본 사람들 그렇게 부담 없이 네,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역사 제일 동포 이렇게 주제가 되면 일본 사람들은 항상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함께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네, 같이 참여하는 게 너무 즐겁다,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제 철거 위기 이런 거 우리 동포들이 이런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또 계속 지금의 삶을 부존받는 이런 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으로서 간제 퇴거 위기에 처했을 때의 모금 활동이나 그런 것들 네, 하게 되었고 동포들의 이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 이 어르신들을 어려운 삶을 헛된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우토로 동포들의 역사가 슬프고 아픈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제1 동포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역사가 아닐까. 아까 그런 맥락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소수자들 일본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포들은 네, 그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 일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선택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제가 일본 사람 같이 생겼을 것이고 국적 변경 수속을 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일본 사람입니다 하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 근데 그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지켜야 할 권리 그런 것을 열심히 지켜온 그런 사람들이다. 차별받고 구박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도 자기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그것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아주셔서 불쌍한 연민의 좀보다
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그 훌륭한 네, 그런 1세, 2세 분들의 그런 역사가 있는 존재로서 네,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